자, 4.7 재보궐선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요, 박영선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군요. 들어보시죠.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야당 세력들은 이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선거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 지켜야 됩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요. 자, 이미 선거에 이긴 것 같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했는데, 물론 지지층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자칫하면 좀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오만함으로 비춰지면 역효과를 낳지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약간 안습, 요새 옛날 말이죠. 네네. 그것도 옛날 말인데, 네. 초조함을 느꼈어요. 사실은 네. 이런 상황에서 다 이겼다고 하면 원퇴하신 분이 네. 구태여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적극적 활동하실 분이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분은 부산과 서울에 대한 편매 발언을 또 소환하거든요. 네. 본인이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진짜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한 건 왜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어준 앵커의 방송에 나가서 두 분이 다 그렇게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하는지. 네. 사실은 이거는 친여 인사들 일도 김어준 씨하고 최순실 씨를 비교하는 책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다 비호감의 분위기가 있는데 왜 다 공개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게 초조함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 집토끼, 그러니까 워낙 강렬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더 견고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기도 하다, 이런 또 분석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박 후보 그리고 이 전 대표는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요, 최근 LH 사태 등이 터지면서 선거에 행여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인지 조직 총동원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병전에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청장도 압도적으로 많고 시의원, 구의원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지지자들, 또 이 3년 전 선거에서 지지해 주셨던 분들부터 다시 투표장에 가시도록 유도하는 것. 최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위원장이 SNS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전화, 문자, 그리고 실제로 전화 통화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고요. 그야말로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네.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장면이 네.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아하. 아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요즘 트렌드가요. 네. 저도 승복을 안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네네. 졌는데도 끝까지 안 졌다고 우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보는 끝까지 자신감을 표현해야 되니까 지금 위기에 몰려 있지만 위기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보다는 뭐 내려갔다 올라가는 맛도 있어야죠. 이건 호기로움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의 이야기는 조금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가 네.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찐입니다. 찐심. 정말 네. 마음이다. 이 우려심이 있는 거죠. 네. 지금 투표율이 45%도 안 될 것 같다. 네. 그럼 민주당은 집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 2011년 이 박원순 시장 당선 때의 재보선, 네. 그때 투표율이 꽤 열기가 있었는데 네. 48.6%예요. 50%가 50%가 안 돼요. 재보선은 원래 낮아요. 네. 근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양 진영이 결집하고 있고 네.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잘하면 50%를 넘을 것도 같다.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이 선대를 총괄해야 되니까 지금 낮게 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최대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집토끼들, 민주당 지지층들 또는 중도인데도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을 네. 최대한 투표장으로 아하. 동원해라. 네. 이게 조직 총동원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네. 진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그야말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과 발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되겠죠. 민주당 김영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박형준 후보가 38.5%, 김영춘 후보가 26.7%가 나왔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죠?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네거티브를 함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일정 정도 방향성이 잡혔다고 보여지는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여권에서 초기에 후보를 내면서 회심의 일타로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 이 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전 시장의 가족들이 그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시세 네. 차익을 많이 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네. 가덕도 효과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여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네거티브 캠페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확실한 한 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 변호사님, 네. 네거티브, 여권의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의 바닥 민심이 과연 LCT 의혹과 각종 지금 쏟아지는 의혹들의 우호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지표는 다소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네. 한번 선거 끝까지 어떤 결과를 낼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를 오늘 계속 준비를 하다가 저희 제작진에서 이 여론조사는 오늘 꼭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을 네, 합시다 네. 해서 하나 저희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39.1%, 이재명 시장이 21.7%,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1.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 수치, 윤석열 전 총장의 39.1%가 지금까지 조사한 수치 중에 가장 높은 수치로 지금 나왔다는 점이거든요. 가장 높고 2위인 이재명 지사와 비교해서 사실은 이 전 조사는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우열을 다투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양쪽이 붙었다. 양강구도다 그랬는데 네. 지금 이 조사는 양강구도가 아니라 2위인 이재명 지사와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놀라운 조사인데 이유는 뭐겠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네. 지금 4월 재보선 전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이런 네. 예측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니면 대선까지 별 정치 이벤트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일화가 되기 전에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단일화 이후에 뭐라고 재보선 얘기가 전후에 나오겠다.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또 한번 출렁일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